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도의 부동산입니다. 우리가 2020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값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21년도에는 그래도 좀 오르더라도 2020년보단 덜 하겠지.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21년도 시작하면서 최초로 집값 전망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당시에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집값은 잡히기 어려우며 올해에도 거의 비슷하게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2021년 집값은 2020년보다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뭐 역대급이 아니라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이었는데요. 2022년 내년의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상승한다. 하지만 21년만큼은 아니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복습 개념으로 2021년 동안 전국이 다 같이 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딜까? 자, 실거래가 기준으로요. 어떤 지역이 가장 많이 집값이 올랐느냐? 가장 많이 오른 지역 1위부터 10위까지 베스트 10을 계산을 해봤어요. 이 지역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과거를 알아야 지금부터 어떤 곳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좋겠죠. 오늘 영상은 지난 1년간을 배워서 앞으로의 몇 년을 준비하자라는 의도로 만듭니다. 그럼 바로 1년간 가장 많이 오른 곳 10위부터 시작합니다. 10위부터 보겠습니다. 10위는 1년간 22.2%가 상승한 인천 남동구입니다. 자, 이 남동구의 북쪽에는 인천시청역 GTX 비노선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 아래쪽을 보면 여기 남동 인더스파크역, 인천 논현역 여기까지 남동구인데 바로 옆에 보면 월곤역 있죠. 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월판선 신설 노선이거든요. 여기 이제 인덕원 지나서 판교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월판선이 월곶에서 출발해서 판교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월판선의 출발역은 송도역이에요. 이 송도역과 또 이 송도역은 다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 보통 여러분들이 아시는 송도는 요 송도 신도시. 여기 또 송도역이 보시면 있잖아요. 수인 분당선 송도역이 있는데 여기가 사실 월판선의 출발역입니다. 그럼 왜 지금 호경노노에서 여기서부터 표시가 되느냐, 신설 노선이. 이거는 이 지금 송도부터 월곶까지는 이 노란색 수인 분당선이 있잖아요. 얘를 그냥 공용으로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 철도를 하나 더 깔지 않고 어차피 철도가 지금 있으니까 이걸 그냥 공용으로 이용을 해서 월판선이 다닌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월판선이라기보다는 송판선이라고 해야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월판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월곶에서 판교까지 지하철을 깐다는 거예요. 운행 구간은 송도에서 판교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 남동구도 이 두 정거장이 수혜 지역이죠. 월판선 수혜 지역. 이런 GTX 호재, 월판선 호재, 양대 호재로 이렇게 좋은 상승률이 나온 것 같아요. 10위는 인천 남동구였습니다. 자, 그 다음 9위는 어딜까요? 9위는 경기 북부에 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23.5% 상승한 의정부. 의정부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말하면 입 아픈 GTX 신호선이 의정부역에 딱 들어오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7호선 연장되죠? 7호선. 지금은 장암역까지 다니는 7호선을 더 연장해서 의정부 동쪽 탑석, 그리고 양조 포천까지 간다. 단연 중요한 건 GTX입니다. 2021년은 GTX의 해였어요. 그냥 부동산이.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GTX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이런 GTX 외곽 쪽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여기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이렇게까지 여기가 왜 올라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곳들을 보시면 양주 덕정이나 의정부나 파주 운정신도시나 이 끝에 동탄이나 수원역이나 이런 곳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올랐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 중심부는 사실 원래 비쌌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올랐구나 싶은 정도인데, 이 끝부분은 사실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거기 이제 의정부는 호재가 하나 더 생긴 게 SRT 호재가 또 있어요. 이 SRT도 의정부역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SRT 출발역이 어디예요? 타보신 분들은 아시죠? 수서역이 출발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수서역에서 출발해서 저 동탄으로 갔다가 이제 지방으로 가는 건데, 이제 출발역을 삼성역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예 더 올려서 그래 경기 북부에 철도가 없으니까 의정부역을 시장역으로 하자. 그래서 의정부역이 이제 SRT에 무려 출발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GTX, 7호선, SRT 호재까지 3중 교통 호재가 터지면서 의정부가 상승률 9위를 기록했네요.
자, 그 다음 8위는 어딜까요? 8위는 다시 남쪽으로 갑니다. 경기 남부에 수원 옆에 시흥 밑에 안산 상록구 무려 25.4% 1년 만에 25%가 올랐다. 자, 여기가 상록구고요. 여긴 가장 큰 호재가 뭐였어요? 신안산선이죠. 이렇게 신안산선이 내정거장이나 상록구에 들어오게 됐다. 이거 이제 착공을 했어요. 신안산선은 착공을 했기 때문에 곧 완공이 돼서 다닙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 수인선이 완공이 됐죠. 수인분당선이 되면서 상록구에 신안산선, 수인분당선 두 가지 교통호재가 생겼다. 사실 뭐 이 수인분당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중요한 건 이 신안산선이죠. 이 신안산선을 타면 어딜 간다? 쭉쭉 올라가면 여의도를 30분이면 간다. 요렇게 안산에서 여의도를 간다는 게 여러분 참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현실로 이제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다녀요. 자, 그리고 21년도에 이 상록수역에 아주 시끌시끌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GTX-C가 상록수역에 들어온다는 어마어마한 핵폭탄급 기사가 터지게 됩니다. 이 기사가 뜨고 나서 이 상록수역 앞에 있는 1988년 34년차 아파트가 이날, 이거 보이세요? 여기 지금 이 미친 상승이 이 기사 뜬 날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 GTX 효과죠. 근데 지금 사실상 GTX가 들어와요, 못 와요? 지금은 일단 쉽진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사실상 의왕역이 확정이 되면서 주박시설을 의왕역으로 해결을 하고 기본적으로 현대건설이 안산에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사업자가 상록수역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안산 주민들이 워낙 요청을 하니까 고려는 해보겠다 정도로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확 올라갔는데 다시? 아닌가? 하면서 살짝 고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도 훨씬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8위 받고요. 7위. 7위는 더 높겠죠. 상승률이 더 밑으로 갑니다. 올해 정말 핫했던 도시예요. 여기보다 더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철도망들이 사라지고 불모지처럼 보이는 평택. 평택이 무려 26.4%를 상승했어요. 1년 만에. 평택은 제가 최근에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떤 얘기 할지 아시잖아요. 왜 올랐어요, 평택? 여기 보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이 다 올린 거죠. 아주 3세권의 대표 주자로 전면에 나선 우리 고덕 신도시, 삼성전자 바로 앞에는 고덕 신도시,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는 지제역 역세권 개발, 이런 신축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뛰면서 파라곤 42평이 13억을 찍는, 아마 놀라신 분들 많았을 겁니다. 지금 처음 보고 되게 놀라신 분들도 있죠. 자, 한 100번 정도 얘기했습니다. 일자리는 부동산의 빛이요 생명이다. 이 말을 지금도 듣지 않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디에 일자리가 들어오는지, 13억짜리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일자리가 들어오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세요. 제가 영상으로 자주 만들어서 올려드리죠. 어디에 일자리가 들어오는지 잘 보시고요. 그런 거. 이렇게 평택이 7위 26.6%. 자, 6위. 6위는 서쪽입니다. 아까 봤던 남동구 바로 아래 오른쪽 시흥시. 시흥이 2021년 집값 상승률 6위예요. 28.4%. 정말 이게 1년 만에 이렇게 오를 수가 있나 싶습니다. 보면서도 참 신기하죠.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시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시흥시청역이 있는 장현지구일 거예요. 이 장현지구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든 적이 제 유튜브 채널 시작할 때쯤에 한번 있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희 채널 많이 봐주시는 분들인데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한번 작년 봄, 여름쯤일까요? 그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 되는 곳이 있다. 지금은 시흥시청역이 서해선 하나예요. 서해선 하나인데 지금 두 개가 뭔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걔네 둘 다 이렇게 가서 광명역에서 갈라집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월판선, 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신안산선이에요. 지금 이 구간은 월판선과 신안산선이 공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안산선은 이렇게 올라오고 월판선은 월곶에서 이렇게 와서 만나서 같이 갑니다. 같이 한 노선으로 같이 가서 광명까지 같이 가요. 여기서 신안산선은 그대로 올라가고요. 월곶에서 오던 이 월판선은 같이 갔다가 광명역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판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노선이 하나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신안산선과 월판선이 둘 다 들어오는 곳이 이 시흥시청역이다. 이렇게 둘 다 들어오는 곳은 시흥시청, 그다음에 뭐 매화, 학원, 광명 이런 정거장들이 신안산선, 월판선이 같이 들어오는 역들이죠. 이 장현지구가 상당히 시세 상승을 이끌었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면은 이 신안산선이 방금 본 이 라인도 있지만 이게 지금 밑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안산선이 두 개예요. 요 밑으로 가는 건 어딜 지나요? 목감을 지나죠. 요 목감도 시흥입니다. 그래서 목감도 호재가 있고요. 장현지구, 목감, 그리고 은계지구. 은계지구는 여긴데 여기는 호재가 없는 것 같은데요? 호재가 있어요. 지금 이 위에가 연결돼요. 이 서해선이 연결되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가죠. 근데 이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뭐가 있어요? 이 노란 게 있어요. 이 노란 게 뭐예요? GTX B예요. GTX를 하나,
둘, 세 정거장만 가면 탈 수 있다. 이것도 교통호재죠. 그래서 거의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장현지구, 목강, 은계, 전역에 다 호재가 있다라고 할 만한 곳입니다. 그 다음 5위. 5위는 아까 우리가 8위가 안산 상록구였는데 5위가 그 옆에 있는 안산 단원구예요. 28.1%. 점점 30% 가까워지고 있죠. 1년간 집값이 30%씩 오른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해였습니다. 자, 아까 봤던 안산 상록구는 이쪽이었고요. 단원구는 이제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 하나의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마찬가지인 게 아까 상록구도 신안산선 호재가 가장 컸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서해선으로 보이는 구간 있잖아요. 연두색. 이 구간에도 신안산선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안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긴 또 되게 복잡하죠. 신안산선이랑 서해선이 공용으로 다녀요. 지금 이 구간은요, 지금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신안산선이 또 이 시흥시청부터 원시역까지는 이 서해선과 공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철도로 두 가지 노선이 다니는 거죠. 아무튼 신안산선 호재가 있고요. 여기도 그러니까 안산은 그냥 거의 다 신안산선 호재가 있어요. 단원구는 그 중에서도 이 초지역을 보면 여기가 제가 예전에 그 천지개벽 영상에서 제가 1번으로 소개한 곳이 여기인데 여기가 제가 펜타 역세권 5개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 된다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딱 1년 전이네요. 정확하게. 그 1년 동안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조지가. 제가 소개를 하고 나서. 제가 이때쯤에 영상을 찍었었고 그 이후로 1년 동안 수직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 서해선 있고요. 4호선 있고요. 분당선 지금 보이시죠? 노란색. 여기에 신안산선 들어온다고 했고요. 여기에 KTX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펜타 역세권 5개 노선이 지나가는 곳이 된다. 이러니 안 오를 수가 없죠. 28.3%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4위는 또 인천인데 아까 처음 봤던 남동구는 여기 있고요. 그 왼쪽에 인천광역시 동구가 29.9%로 4위예요. 얘도 사실 남동구랑 비슷한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월판선이 월곶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여도 요 송도역 출발한다. 이 송도역 위에 있는 숭이, 신연포, 인천 이런 곳들이 동구입니다. 그래서 이 인천 동구도 월판선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받는다. 그리고 이 동구의 위치를 잘 보시면은 이 동구가 있고 바로 위에가 뭐예요? 청라죠. 청라는 단순히 신도시가 아니라 경제 자유구역이고 즉 여기는 일자리가 앞으로 터지는 곳이에요. 계속 얘기하죠. 일자리는 부동산의 빛이요 생명이다. 이번에 아래쪽을 보면 더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이 터지는 곳이 있어요. 이 송도 말고 우리가 아는 송도 신도시. 송도에 일자리 폭발한다는 건 다른 영상에서 열심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동구라는 위치가 여기에 위치를 하는데 위로는 청라, 아래쪽으로는 송도를 면하면서 두 신도시로 출퇴근하기가 매우 적합한 곳이더라. 송도는 너무 비싸고 이제 청라도 상당히 비싸졌기 때문에 동구에 좀 괜찮은 아파트가 있으면 매수할 수도 있었겠죠. 워낙 또 이 동구가 집값이 워낙 쌌어요. 워낙 싸다 보니까 액수로 보면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29.9% 거의 30%를 뚫으려고 하죠. 1년에 30% 정도가 올랐다.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3위는 아까 소개했던 평택 오른쪽에 붙어있는 안성입니다. 이 안성은 왜 이렇게 떴냐, 올해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 국토부에서 이 대한민국의 철도를 어떻게 깔 건지를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노선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노선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카드를 띄워드릴 테니까 클릭하셔서 한번 시청하고 오세요.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중 2개가 이 안성을 띄웠습니다. 첫 번째는 동탄에서 청주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여기에 안성을 지나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안성에서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이 위에 동탄으로 직결된다. 그리고 이 동탄에 뭐가 있다? GTX-A가 이미 착공을 해서 곧 다닐 예정이다. 즉 안성에서 몇 정거장만 가면 GTX를 타서 강남을 간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 큰 거죠. 물론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계획이에요. 먼 미래에. 이거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국토부에서 이런 계획이 있고 사실 이 위치를 봤을 때 경제성도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워낙 또 그 안성이 저렴하기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안성에 투자를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요 평택에서 부발로 연결되는 요 노선. 이 노선은 뭐 부발? 평택? 이런 게 의미가 있나 싶지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은 뭐예요?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가 평택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도체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생기는 곳이 평택이고 그 평택으로 직결된다는 건 이것도 일자리 접근성이죠. 그리고 이 부발은 뭐냐? 이 부발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천 하이닉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에는 삼성, 부발에는 하이닉스, 양쪽이 다 직결되는 안성.
그리고 GTX 동탄역도 직결되는 안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성이 워낙에 저렴했기 때문에 평택 쪽에 뭐 반값 정도밖에 안 되니까 평택이 막 또 10억 찍고 하니까 많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31%가 올랐다. 이어서 2위 안성 31%보다 약 0.9%가 더 오른 31.9% 상승의 오산입니다. 사실 이 오산이 이게 동탄이거든요. 여기가 이 동탄에 비해서 오산이 너무 싸긴 했어요.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키 맞추기를 많이 했다고 보이고요. 이 오산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수혜자입니다. 제가 아까 안성이 동탄으로 이어진다 했잖아요. 안성은 한 요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안성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동탄으로, 오산은 4차 국가철도망 분당선 연장 계획에 의해서 훨씬 더 가깝게 동탄이랑 이어져요. 안성보다 훨씬 가깝게 동탄으로 이어져서 GTX A를 탈 수 있다. 아니 근데 아까부터 듣자 하니까 이럴 거면은 동탄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 왜 안성에 집을 사고 오산에 집을 살까요? 동탄 너무 비싸니까. 당연한 거죠. 너무 비싸니까 오산이나 안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긴 내가 못 들어가고 여기로 이어지는 데 가자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같은 값이면 당연히 동탄을 샀겠죠.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오산은 이제 오산대역인데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 가깝죠. 지하철로 하면은 가운데 한 정거장 생기고 뭐 이렇게 하나 둘 정도, 한 두 정거장만 가면 동탄역을 가서 GTX를 타는 그런 입지가 될 계획이 있는 거죠. 계획.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오산은 또 하나의 변수가 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평택도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GTX 신호선 추가 정거장이 사실상 확정된 곳은 의왕이고 신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언급을 안 한 곳 중에서는 인덕원이나 왕십리가 사실상 되지 않겠느냐. 현대건설이 인덕원 왕십리를 써냈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의왕역은 국토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 의왕, 인덕원, 왕십리 세 군데가 사실상 GTX 신호선 추가 정거장으로 확정되는 분위기인데, 그러면서 기대하고 있던 화성의 병점, 평택의 지제, 오산시의 오산, 이 지역들이 일단 포함이 안 됐잖아요. 일단 요 사업은 일단 하는 거고, 이렇게 추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라도 이 지역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금 이분 누구예요? 대선 후보죠. 이분이 사실 이 병점, 지제, 오산을 GTX-C 추가 정거장으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보시면은 이 당시 경기도 지사이셨던 이재명 지사와 이분들은 누구냐면은 화성, 오산, 평택 시장님들이에요. 경기도지사와 화성, 오산, 평택 시장님들이 모여서 GTX 신호선 추가 정차를 국토부에 요구하는, 상생 협력도 협약하는 요 행사를 할 때 모습인데, 이때는 지사였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혹시 되시면 아무래도 좀 힘이 실릴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이런 약간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불확실한 호재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산이나 병점 같은 곳들을 매수를 하셨겠죠. 이것도 오산시가 31.9%가 오르는데 일조를 했다. 자, 1위 어딜까요? 1위는 보이나요? 35.5%. 1년 만에 35.5%가 올랐어요. 경기도 양주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지금 예상 아니고 결과예요. 다 1년간 이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만큼 오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양주는 왜 올랐겠어요? 일단 첫 번째, 워낙에 저렴했다. 워낙에. 그래서 뭐 1억 2억만 올라가도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저렴한 곳에 뭐가 들어왔어요? GTX가 들어오죠. GTX 덕정역이 확정이 되고, 아까 의정부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던 이 7호선도 옥정신도시 같은 곳들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GTX 7호선, 의정부와 거의 똑같은 원리로 올라간 건데, 의정부보다는 양주가 전반적으로 저렴했었기 때문에 상승률로 하면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주가 1위를 한 겁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겨봤고, 이거는 2021년에 이렇게 올랐다는 거지 2022년에는 이 순위가 많이 바뀔 겁니다. 뭐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지역들 중에 몇 개는 2022년에도 이 안에 있을 거고, 그 외에는 뭐 아예 안 오르는 곳도 있을 거고, 뭐 떨어지는 곳도 있을 수 있고요. 오늘 방송은 앞으로의 투자처를 이런 데를 해라라가 아니고 이 집값이 오르는 원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호재가 생겼을 때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구나를 여러분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어야 다음에 그런 호재가 생길 때 내가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집값이 어떻게 올랐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집값이 올라가는구나를 알면 미래에 여러분이 어떤 호재가 생겼을 때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이럴 때는 집값이 이렇게 오르더라고, 이런 게 많은 곳들이 집값이 오르더라고 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미래에 반영을 하시려고 만든 영상이고요. 댓글에서 이 지역 주민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다른 지역 비하하고 그런 댓글은 다 차단하겠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신 분들은 서로 축하해주고 남 잘 되는 거 많이 입고 와서 막 비꼬고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많이 올랐구나 축하해주시고 나도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이 다 끝나가서 2021년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우리 모두의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도 저희 모두의 부동산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는 2022년에 만나요. 안녕.